네, 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투자 생활, 주식 오락관 진행의 저는 MC 크리스탈 한수정입니다. 자, 밖에 지금 여전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시장도 오전 중에는 또 약한 모습 보여주다가 어제처럼 그래도 막판에 좀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막판에 힘을 좀 내줬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9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낮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조금씩 들려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또 글로벌 시장 전체도 안정세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해서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용만전자에 무너지기도 했고요. 또 오르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에너지나 전자결제, 요소수 관련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등 요즘 시장에서 핫한 테마나 종목은 또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잡아줄 이 길잡이가 필요하시다면요. 오늘 주식 오락관에 로드 전문가님이 나와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로드 전문가님이 이슈로 인해서 단기면 단기답게 또 종목을 잡아드리고요. 옥석 같은 종목들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큰 수익률을 안겨다 주시는 분입니다. 포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아주 자신 있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하셔도 저희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로드 전문가님은요. 저희 주식오락관에서 정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님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조르고 졸라서 이 방송에서 모셨거든요. 전문가님 왜 이렇게 귀한 분인지 저희가 수익률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 전문가님의 최근 2주간의 수익 종목인데요. 여러분, 2주 동안의 수익률이라고 하기에는 범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대성창투와 플래스크 보실 수가 있는데 한 종목으로 먹고 또 2번 이렇게 들어가서 한 종목으로 2번씩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당일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당일에 수익을 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각각 지금 21.46%, 5.15%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플래스크 역시 상한가 기록을 했었고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방송 공략주입니다. 근데 수익률이 2번이나 들어가서 각각 20.66%,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23.05%의 수익률을 챙겨갔었죠. 자, 나머지 종목들도 뭐 6%, 5%는 기본이고요. RBW 13%, 쇼박스 11.59% 등 보통 수익률이 여러분 아닙니다. 10%는 물론이고 상한가까지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수익률 가지고 계신 분 우리 로드 전문가님이거든요. 여러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무엇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대하시는 필살기 종목도 2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힌트도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준비를 해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주식 오락관의 로드 전무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노드 전문가입니다. 제가 저번에 주식오락관 나왔을 때 뭐 마지막이니 다시는 못 보니 뭐 이런 말 하다가 또 다시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는데 또 비가 와가지고 운전하면서 좀 힘들게 헤쳐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여기 시청자분들께 좀 좋은 종목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시장 정말 답답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있을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목요일 날 있을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지금 이번 주에
그런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들 그리고 메이저들 기관과 외국인들은 사실 관망하는 모습 보였고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혼조세 계속 흔드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잘못 들어가면 오늘 어떻게 됐냐? 오늘 특히나 장 초반에 시가에 갭 떠서 시작했던 폐기물 관련주 어제 폭우가 쏟았다고 해서 오늘 폐기물주들이 시가에 갭 상승했는데 윗골이 달고 바로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그러한 종목들 들어가셔서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뉴스 나오기 전에 미리 사서 뉴스가 나오면 판다. 그런 매매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그런 매매 전략을 공부해 보시고 수익으로 만들어 가보실 분들은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나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여기에 또 언제 나올지 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고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종목들 그리고 알찬 내용까지 준비해 봤으니까요. 50분 동안 방송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국내랑 글로벌 증시 시장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자 미국에서 드디어 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BBB 법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558조 인플레 감축 법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던 탄소 중립 그다음에 기후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안을 상원 의원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하원이 남아 있는데 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소 포진이 되어 있어요. 민주당은 바이든을 지지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원에서 결정이 날 건데 저는 어쨌든 통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물론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고 상승할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쨌든 이 상원 통과한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남은 기간도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내일 발표됩니다. 자, 지금 저번 달을 봤을 때 CPI랑 PPI 발표될 때 정말 시장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미국 증시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그 주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는 무리하게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급하게 무리하게 매수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챙겨서 매수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왔고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그 인플레 감축법과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인플레 감축법이 진행이 되면서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들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상승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뭐 태양광 관련주들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재차 경신하고 정말 탄력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조정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따라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따라가셨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 강한 녀석들만 강하고 못 가는 녀석들은 뭘 해도 못 갑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들 심리 자체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호재가 나오더라도 뭐 그런 좋은 이야기가 나오다고 하면 바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해버리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잘못 매수하다 보면은 타점을 잘못 잡다 보면은 손실을 오히려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셔서 오늘 옥석 같은 종목들 가져가시고 또 제가 오늘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까 이 2차 전지랑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해서 제가 살짝 교육 드릴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아까도 MC 크리스탈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지금 이 2주 동안 7월 달에 제가 정말 노란톡방에서 많은 수익을 내드렸어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두 가지 종목도 엄청난 종목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이러한 수익 많이 났습니다만 저는 감히 말하건대 8월 달에 정말 엄청난 수익을 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여기 나오고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저는 팍스경제TV 다른 방송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못 믿겠으면은 아니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믿줘야 본전이잖아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내일부터 리딩하는 거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크리스탈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상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는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투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무턱대고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갔다가 오히려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우리 로드 전문가님 이름이 앞길을 딱 이렇게 이끌어준다고 해서 로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잘 따라만 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거라는 확신이 들고요. 자, 저희 전문가님과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저희가 수익률만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최근 2주 동안의 수익 종목들이고요. 더 오래된 종목들은 아예 제외시킨 겁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 오락관에서 우리 로드 전문가님 정말 어렵게 모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률만 보셔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수익률들, 멋진 수익률들 기록을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대성창투와 플래스크가 두 번 공략 한 종목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수익 먹고 나온 종목 지금 수익률들만 봐도 각각 뭐 20%, 30%는 기본이고 합치면 4, 50%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우리 로드 전문가님이요. 종목만 이렇게 딱 던져주시는 게 아니고요. 언제 사세요, 언제 파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시니까 여러분은 이 신호 받아 가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 누르시기만 하면 이 수익률 여러분들의 계좌로 고스란히 담을 수 있다라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란톡방 안에서 이런 신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식오락관 로드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지금 보셨던 수익률과 같은 종목, 필살기 종목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또 강의와 함께 알려주실 예정이거든요.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다 줄 그 종목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네, 왔습니다. 갑자기 넘어와가지고 놀랐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입니다. 자, 8월 15일 이후에 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슈가 있습니다.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다시 사면이 돼서 회사로 복귀를 한다. 지금 삼성은 이 M&A 이슈로 지금 5월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5월부터 삼성전자 M&A 관련주라고 해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로봇,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무인공장 얘기 나왔죠.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바로 미래 4차 산업입니다. 물론 공장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인공장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없는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없으려면 로봇이 일을 하거나 어떤 기계라 자동화 설비가 다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무인공장과 로봇 그리고 기타 AI까지 이러한 사업 관련해서 M&A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을 알고 있으나 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옥석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과거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M&A를 한 게 아니라 지분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M&A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M&A를 한다는 거는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물론 M&A를 하는 기업도 있겠으나 분명히 지분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보통 삼성전자가 과거에 반도체주들 지분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그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웨이퍼라던가 장비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돈이 가장 많은 회사예요. 그리고 세계에서도 잘 나갑니다. 돈이 많은 회사에서 M&A를 할 때 굳이 뭐 기술이 없고 그냥 돈만 잘 버는 회사 M&A 할 거 아닙니다. 회사에서 돈을 못 벌고 돈을 잘 벌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M&A 할 대상은 앞으로에 대한 우리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업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를 고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력을 가진 이 스몰캡 기업을 주시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좀 준비해봤는데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라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림 PTS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4배 올랐습니다. 400% 올랐다고요. 이거 왜 올랐어요? M&A 한다고 해서. 근데 M&A 한다고 올랐는데 막상 뚜껑 까보니까 여기서 6월 달에 고점 찍고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다시 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림 PTS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가 왜냐면 지금 무인공장 이슈 때문에 우림 PTS가 계속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공장이랑 왜 관련이 있냐면 이 우림 PTS가 로봇 정밀 감속기라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국산화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M&A 관련 회사로 가능성이 높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림 PTS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조정을 그렇게 크게 받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로 갈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우림 PTS도 좋지만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략할 종목은 얘를 그냥 씹어 먹는 능가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종목 좋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을 할 때 남들이 관심 없고 남들이 안 사는 종목을 미리 사야지 이거는 이미 소문이 너무 많이 났어요. 우림 PTS는 이미 한번 해먹었단 말이에요. 일단 400% 해먹고 지금 빠졌는데 얘가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물론 여기랑 만약에 M&A를 한다 그러면 더 오르겠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진짜로 우리 여기 이 회사랑 M&A 할 거야 딱 발표하는 순간 그 회사 빼고 나머지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M&A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 좋지만 여기가 가진 이 로봇 정밀 감속기 기술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로봇 기술을 가진 회사들은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얘네가 이 로봇 정밀 감속기 뭐 로봇 관련해서 뭐 탑 1 이 정도 되는 회사 아니면은 물론 M&A를 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차라리 이런 거보다 아직 출발 안 한 것들을 사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좋지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M&A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수급도 나쁘진 않아요. 우림 PTS가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안암전자입니다. 안암전자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한 그런 회사죠. 왜냐면 여기가 옛날에 그 오디오 관련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안암전자가 왜 주목을 받았냐면 하만에 OEM이랑 ODM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 자체가 이렇게 급등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말씀드렸던 하만의 ODM, OEM 납품하고 있고 디지털 영상기기.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얘네를 왜 인수를 하냐면 만약에 얘네랑 M&A를 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얻을 거는 뭐냐면 이 하만입니다. 하만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가전제품과 영상기기 이거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M&A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안암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소문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이미 사람들은 아니 일단 구글이랑 네이버에 삼성 M&A 관련주 딱 치는 순간 딱 1번, 2번 나오는 게 안암전자 우림 PTS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자 이러한 종목들 좋습니다. M&A 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M&A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M&A를 안 할 경우 여기는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올랐던 기대감 주가 그대로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다? 이런 거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그런 바닥권에서 빌빌 기고 있는 것들을 누구보다 먼저 선취매를 해서 뉴스가 나오고 시세가 나왔을 때 그때 안전하게 팔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매매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그런 거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기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근데 노란톡방 들어오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오늘
기막힌 종목을 준비했고 지금 놀라서 뒤집어질 정도로 그런 좋은 종목을 준비해왔는데 이거 종목만 안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종목을 알면은 뭐예요. 언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타점이 중요한데 그 타점과 회사에 대한 브리핑은 노란톡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구경하시다가 이 종목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저와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필살기 종목입니다. 첫 번째 AI 이미지 인식 영상 감지 솔루션 국내 탑입니다. 자, 이 회사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AI 이미지 인식이랑 영상 감지 솔루션이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로봇이던 드론이던 UAM이던 뭐 무인 공장이던 로봇이던 그 로봇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기계의 일을 대신해요. 예를 들어서 UAM 뭐 아니면 로봇을 가지고 뭐 주문을 대신하는데 자, 로봇이 메뉴판을 읽어야 되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미지를 인식해서 이게 A 세트구나 B 세트구나 주문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로봇이 예를 들어서 주문을 대신하는데 배달을 가다가 앞에 뭐가 나왔어. 그럼 박으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영상 감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미지 인식, 영상 감지. 그러면 카메라던가 어떤 로봇의 눈이 될 수 있는 거에다가 이미지 인식을 하고 영상 감지를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수행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이 AI 솔루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히 단언컨대 자율주행 UAM 로봇 이런 4차 산업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차량도 앞으로 레벨 4, 레벨 5까지 가려면 카메라 모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UAM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 감지랑 이미지 인식 솔루션 없이는 이런 것들이 사실 구현이 안 돼요. 그러면 뭐야?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는 당연히 삼성에서 눈독을 들이겠죠. 왜? 무인 공장 해야 되는데 무인 공장 하려면 로봇으로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로봇이 지들끼리 막 뚝딱뚝딱 만들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낮은데 정말 엄청난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이게 원래 과거에 10배거 종목이었어요. 10배, 1000배 올랐다가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날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최소 500%입니다. 최소 500%예요. 이거 500%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삼성 M&A 발표 뜬다? 저기 다시 갑니다. 1000% 다시 갈 만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미리 바닥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방송에 나왔습니다. 자, 좀 보시면 유보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7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소형주죠. 근데 사실 뭐 거의 적자도 아니에요.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채가 17%밖에 안 돼요. 이게 부채가 엄청 작은 거예요. 보통 회사들이 50%, 60% 되는데 되게 많아요. 근데 부채가 17%밖에 안 돼? 근데 유보율이 3,400이야.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는 시가총액은 낮은데 벌어들이는 돈도 괜찮고 근데 유보율이 높다? 회사 잉여 자금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잉여 자금을 가지고 요즘에 핫한 테마, 무증 테마,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그 무증에 관련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 유보율을 가지고 3자 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3자 배정, 12발행 뭐 이런 거 다 가능해요. 이 유보율을 가지고 뭐든 할 수 있다. 그럼 뭐야? 기관에 투자를 요청을 하든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여기다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M&A가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유보율과 자본금만 봐더라도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MC 크리스탈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필살기 종목 내용 들어봤는데요. 로드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을 봐야 된다. 그리고 엄청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차트를 보니까 진짜 완전히 바닥에 위치한 종목이고 그렇다고 기업의 재무 실적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선취매를 한다면 진짜 500% 이상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들어보니까 뭐 M&A도 기대가 되고 지금 자율주행이나 UAM 쪽으로도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주 기대가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또 힌트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들어보시고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로드 전문가님이랑 또 이렇게 대면으로 방송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서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 MZ 세대들은 원래 자기소개할 때 MBTI부터 하잖아요. 아, 네네. 네,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ESTJ입니다. ESTJ. 네. 오, 앞 글자가 E이시네요. 그러면은 좀 내향적인 게 아니라 외향적이시잖아요. 맞아요. 외향적이에요. 그럼 외향적이시면 네. 주변에 좀 친구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친구들 좀 있는데 네. 이거 일하면서 지금 못 만나고 있어요. 아, 바쁘시군요. 아니요, 자꾸 주식 종목 물어봐가지고 아주 안 만. 일과 이제 노는 게 이제 분리가 안 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학창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원래 학창 시절에도 네. 좀 활발한 성격이셨는지 궁금해요. 네, 좀 저는 완전 외향적이에요. 좀 심각하게. 네. 아, 심각하게. 네. 그럼 주변에 이렇게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요즘에 안 본 지는 꽤 됐지만 뭐 한 1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네. 친구 많으시네요, 네. 진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도 활동적이긴 했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좀 끼리끼리 다니잖아요. 네, 4-5명 이렇게 막 뭉쳐서 다니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사람 가리긴 한데 네. 그렇게 막 뭐 누구를 이렇게 막 극도로 싫어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 웬만하면. 네네네. 웬만하면 그러면 이렇게 두루두루. 놀다 보면 네. 이렇게 놀다 보면 학창 시절에 혹시 친구들을 좀 이렇게 약 올리고 괴롭히시는 타입이었는지 아니면은 네. 오히려 좀 그런 걸 당하면서 아. 즐기시는 타입이었는지 궁금해요. 생긴 거와 다르게 네. 저는 좀 괴롭힘을 당했어요. 네? 어릴 때 좀 당했어요. 생긴 거답지 않게. 아, 네. 농담이신 거죠? 아니요, 진짜요. 괴롭히면 어떻게 당하셨어요? 아니 뭐 2교시 끝나고 나니까 도시락 누가 까먹고 막 이런 거 좀 많았어요. 네네. 근데 네. 또 놀림 당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친구들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저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약간 활발한 성격인데도 네. 누가 이렇게 괴롭혀주면 좀 즐기고 그런 거를 놀림 당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성격 있잖아요. 그랬었어요.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런 거 일을 또 하고 있는 거 아,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랬는데 만약에 음. 그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거 하셨나요? 저는 안 했어요. 안 하셨나요? 근데 맨날 도망갔어요. 그럼 수업 시간에 네. 억울하게 이렇게 애들이 괴롭혀가지고 내가 큰 소리를 내게 됐는데 네. 좀 억울하게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이런 경우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네. 그럼 선생님한테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친구 네. 안 팔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대로 또 선생님한테 아. 다 이르는 타입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자질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선생님, 쟤네가 그랬어요. 쟤네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제가 괴롭힘을 당할 때 제 친구들, 저 빼고 이렇게 4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 4명의 친구들이 저를 괴롭힐 때 제가 항상 선생님한테 얘기했었던 게 있어요. 뭐라고 했죠? 제 넷이서 저를 네. 괴롭혔습니다. 제 넷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선생님, 제 넷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종목에 대한 힌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유추가 가능하신가요?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공략법이 공개가 됩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목명 공개가 되고요. 또 정확하게 우리 로드 전문가님이 언제 사세요, 파세요, 공략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종목명만 안다고 유추하시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같이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필살기 종목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근데 이거 저도 지금 제가 만약에 처음 들었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이거 뭐야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내일 브리핑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차 이름이랑 좀 연결이 있어요. 현대 제네시스랑 좀 연결이 있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힌트가 너무 어려서 제가 좀 드렸고 자, 두 번째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뭘 선언했다? LFP 배터리 선언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뭐 삼성 SDI부터 시작해서 LG 엔솔, SK 있는데 얘네가 원래 3원계 배터리를 합니다. 3원계 배터리를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LFP 배터리는 지금 중국에서 시장을 거의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배터리 진출에 선언했다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앞으로 이쪽을 공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관련주들 봐야 된다. 왜?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2차 전지 중에 양극재, 이 양극재주들만 진짜 엄청 날라갔고, 사실 삼원계 배터리의 핵심은 양극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됐지만, 만약에 LFP 배터리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 종목 관련 주들도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기차 수요는 계속 증가할 예정이에요. 지금 미국 증시가 그렇게 빠져도 테슬라는 견고합니다. 왜? 지금 오늘 뉴스도 나왔는데 중국에서 판매량이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실 못 느끼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전소도 없는데 전기차 타서 뭐해,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많은데, 미국이랑 유럽은 지금 절실해요. 전기차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키로수 대비해서 세금을, 환경세를 내기 때문에 미국이랑 유럽은 전기차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공급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차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뭐야?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LFP 배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싸요. 이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LFP에 들어가는 소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동안 LFP 관련주들은 출발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주들 중에 날라갔던 종목들 대부분이 양극재고, 이 양극재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LNF를 필두로 해서 그거와 관련된 2차 전지 양극재 주들만 세게 올라갔는데, 사실 얘네 말고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게 많아요. 근데 왜 주목을 못 받았냐? 얘네가 돈을 제일 잘 버니까 그동안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말고 이제 그럼 LFP를 시작하는데, 그럼 LFP 관련주 중에 뭐가 못 갔을까? 오늘이 그거의 포인트고, 제가 오늘 두 번째로 가져온 종목이 바로 이거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LFP 배터리 관련한 대표 종목이 첨보인데요. 첨보는 많이 아실 거예요. 얘는 전해질 물질인데, 이 첨보에서 하는, 이 회사에서 하는 게 그겁니다. 전해질 물질을 만들어서 폭발을 덜 할 수 있게 그런 안정적인 물질을 함량을 시켜서 전해액을 관련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사실 얘네는 왜 LFP 배터리 관련주냐면, 얘네는 이미 이 LFP 배터리를 대부분 사용하는 중국 쪽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전해액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첨보는 대표적인 전해액 관련주기도 하지만 저는 LFP 배터리 관련 대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서 지금 사용하는데, 봐보세요. LFP는 아까 뭐라고 했죠? 안정성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안정성인데, 자, 그러면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양극재, 음극재가 아니라 전해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실제로 양극재, 음극재가 전극 효과를 나타내고, 그에 뭐 전극을 소화할 수 있는 물질부터 시작해서 충방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액이 필요한 거고, 이 전해질 물질을 가지고 그런 배터리의 양과 어쨌든 폭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정장치를 얘네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첨보가 이때 13만 원부터 3배가 올랐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LFP 배터리는 워낙 안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수급 보세요. 자, 기관이 기가 막히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기관 때문에 빠지고 조정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관 때문에 지금 이거는 보셔도 된다. 근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왜? 오래 걸려. 안 움직여. 왜? 시가총액이 너무 커. 무거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선뜻 매수를 못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해질 제조 판매, 안정성을 높이는 첨가제 개발. 자,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전해액 관련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FP 관련해서 첨보도 좋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것도 아까 첫 번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얘도 출발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LFP 전지 설계와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여기에다가 50% 지분해가지고 인수를 했고, 자회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본업이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공정 자동화가 뭐냐면
뭐 2차 전지를 만들 때 배터리를 만들 때 공장에서 이렇게 막 공정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각 양극재, 음극재 갖다 연결시키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할 거잖아요. 배터리를 만들기 전에 그 만드는 공정을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자동화 시킬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회사만 봤을 때는 얘가 왜 LFP 배터리 관련주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자회사가 LFP 전지 설계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2022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자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조정을 받고 지금 여기서 바닥권에서 다시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모습 보인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만큼 갔다가 내려왔다. 이때 왜 갔을까요? 여기가 그거 이슈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조정을 받았고 이제 여기 쌍바닥 딱 이쁘게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실적입니다. 자 실적 보시면 2021년 영업이익이 66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컨센 예상치는 3, 4배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뭐냐면 지금 보시면 2020년이랑 2021년 얘네가 했던 게 그 LFP 전지 관련한 그 회사 지분 투자에서 인수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시설 투자와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상에 이제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힌다. 숫자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실제로 실적이 찍히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두면 앞으로 상승할 때 우리가 수익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도 돈이 많은 회사예요. 자, 유보율이 얘도 2천이 넘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잉여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유보율이 높다고 무조건 무상증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무상증자를 하는 조건은 되게 까다롭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 높다고 그냥 무조건 무상증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무증 테마가 너무 핫해서 무상증자 테마주 해갖고 한 방에 인생 역전을 하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종목이든 두 번째 종목이든 어쨌든 얘는 자본금도 적고 유보율이 높고 그렇다면 자본금이 낮은데 유보율이 많다는 회사에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어떤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럼 얘네가 만약에 LFP 배터리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잉여금을 갖다가 어디다 쓰겠어요? 뭔가 회사에서 투자하는 데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MC 크리스탈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필살기 종목도 만나봤습니다. LFP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봐야 된다라는 내용을 어디에서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수익을 못 내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은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또 무거워서 재미가 없는 종목이 아니라 그래도 빠르게 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로드 전문가님 이렇게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주시고 또 수익률을 멋지게 기록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주식 오락관에서 오늘 이 시간도 아주 귀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수익률표 한번 보시죠. 최근 단 2주간의 수익률인데 플래스크도 한번 볼게요. 두 번 공략해서 지금 각각 20%, 23%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저희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그리고 공략을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자마자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오면서 총 두 번의 수익 여러분들 합쳐서 43%의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안정적이게 빠르게 수익을 내는 단기 종목이라면 단기 종목도 가능하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1번 필살기 종목 그리고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노란톡방 열려있고 이제 두 번째 힌트도 만나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힌트 제가 한 번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할아버님, 할머님이 살아 계신가요 지금? 아,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군요. 근데 뭐
같이 이렇게 좀 친하게 잘 지내셨다면 네. 이렇게 전문가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할아버님 할머님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투자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뭐 주식도 하시지만 전문가님들 뭐 파생이나 뭐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부동산 네, 이런 것도 저 하시고. 파생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분야가 주식이라서 주식을 선택하신 걸까요? 주식이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뭐 다른 전문가마다 다 성향이 다른데 네. 저는 어쨌든 남들이 사기 전에 그거를 발굴해서 수익을 낸다 이런 거에 좀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 선취매 같아요. 전략. 네. 오늘 보여주신 종목도 약간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네, 둘 다 선택한 그런 거. 네, 종목들입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주식이 지금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저도 방송도 뭐 부동산도 보험도 뭐 코인도 이렇게 해보기는 했는데 이제 만약에 할머님, 할아버님이 제가 계셨다면 제가 이 방송을 한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좀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왠지 어르신들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일단 은행에 돈을 넣자 이게 네. 좀 저기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적금이나 이런 걸 더 그렇죠. 좋아하셨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또 빨리 오르는 걸 좋아해서 주식도 좋아하고 또 네. 코인도 좋아하는데 만약에 이제 할머님, 할아버님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한 번은 왠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코인땡! 코인땡 안 된다. 코인땡 이렇게 네. 말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힌트가 지금 나갔는데요. 다소 제가 좀 연기가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코인땡 이걸 듣고 맞추실 수 있다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두 번째 필살기 종목명과 자세한 공략법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됩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이 두 번째 필살기 종목도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종목명만 공개해드리는 게 아니죠. 언제 사세요, 언제 파세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도 로드 전문가님이 다 그때그때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은 손가락으로 누르시기만 하셔서 수익 그대로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필살기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시간 또 강의도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얼른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짧게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삼원계랑 LFP 차이가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 자, 삼원계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그리고 LFP는 리튬, 인산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뭐 NCA 여기서 NCMA 이게 요 재료를 딴 거예요. 자, 보세요. N이 니켈, C가 코발트, A가 알루미늄이에요. M은 망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LNF랑 에코프로비움에서 만드는 배터리가 다 이 NCA, NCM, NCM의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이니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LFP는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쓰는 재질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 가격이 좀 더 비싸겠죠. 원자재 값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가 가격이 높고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높은 출력, 고출력을 내고 좀 비싼 차들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비싼 차들. 그래서 테슬라, 뭐 BMW, 그다음에 벤츠사에서 좀 고성능 차량들은 이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LFP는 저거랑 반대예요. LFP는 얘보다 가격이 낮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국은 왜 이거를 택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왜 삼원계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성능 차들 그리고 전기차라면 우리가 보통은 가격대가 비싼 차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먼저 시작을 한 건데 중국은 생각이 달랐어요. 왜? 자, LFP 배터리가 어떤 차에 들어가냐면 중소형 차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카쉐어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따지면 택시라던가 그런 중저가 차들에 들어가는 게 LFP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벤츠에서도 중저가 차용으로 LFP 배터리를 쓰겠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 3원계 배터리보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 개척을 많이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로 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분쟁 이슈가 계속 있죠. 분명히 미국은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을 억누르려고 할 거예요. 억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서 틈새를 잘 공략만 할 수 있다면 이쪽 LFP 시장에 침투를 할 수만 있다면 그쪽에서 수익성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와 나온 종목도 LFP 배터리 관련 주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3원계 배터리를 그렇다고 배척하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장을 개척을 해놨고 당연히 이쪽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 근데 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미리 사서 올라갔을 때 팔자라는 마인드예요. 그러면 자 이미 3원계 배터리 LNF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비엠이 하고 있는 그 양극재 사업, 뭐 음극재 사업, 그다음에 동판, 뭐 분리막 이런 것들 전에 관련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출발하지 못했던 이쪽도 우리가 LFP도 공략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FP 관련주들이 뭐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한 종목을 얘기했지만 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극재 만드는 기업에서 뭐 음극재 만드는 기업에서 LFP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추이를 봐서 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반을 닦고 있는 LFP 관련 주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배우셨죠? 3원계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쓰는구나. 그래서 N이 니켈이고 코발트가 C고 A가 알루미늄이구나. 이거는 오늘 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볼 때 이 종목은 뭐 예를 들면 NCA 관련주래. 그럼 뭐 NCA가 뭐였지? 로드 전문가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쓰는 걸 얘기했구나.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지금 노란톡방에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넘었는데 제가 약속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 인맥주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2개 히든 종목 내일 브리핑 드릴 건데 앞으로 이것도 제가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인맥주 관련해서 유심히 보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사퇴 위기에 처해 있고요. 거기에서 떠오르는 분입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실 건데 저는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게 되고 비대위에서 뭔가 이제 진짜로 지도자가 선출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이분이 여기 지도자가 되면은 지금 몇 배가 오를지 몰라요. 단기간에. 실제로 이분이 관련주가 단기간에 최소 3, 4배 올랐던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총선도 있고요. 분명히 이 총선 전에 당대표가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보통 미리 사놓으면은 사실 이분이 만약에 당대표가 안 됐다고 치더라도 시세가 한 번쯤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정테마 그리고 인맥주 그것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지막으로 입장해 주시면은 저와 함께 뭐 단타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MC 크리스탈님이 마무리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너무 감사할 정도로 오늘 또 특별한 선물까지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1000분 이상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로드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불기둥 단타 공략주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정치 테마주와 인맥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힌트도 드렸는데요. 오늘 저희 필살기 종목 총 2개 나갔죠.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되면서 M&A 이슈가 있는 종목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강의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 여기에 더해서 정치 테마주, 인맥주 선물까지 여러분 노란톡방 안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갖다 대셔서 노란톡방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이 아마 로드 전문가님과 방송에서는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오락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